뭐 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너무 없는 건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건지, 그냥 돈이 없어져 버려요. 식비가 가장 지출이 많잖아요.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3끼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요새는 2끼 정도만 먹으려고. 2년 가까운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시민들. 아직은 지갑을 열기가 겁이 납니다. 하지만 지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심리지수가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비관에서 낙관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가파르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3회 연속 동결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식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교통요금과 전기료 인상도 예고돼 있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 값도 조금 인하되고 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 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다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금리는 인상을 멈추고 집값은 하락을 끝낼 것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가 반등하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와 전망이 시민들의 체감과 일치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인기 품목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립니다. 편의점에서 1,200원에 팔리는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25%나 오르고 1,500원짜리 초코맛 아이스크림도 300원 인상됩니다. 식물성 음료와 일부 캔커피도 100원에서 200원씩 오릅니다. 수입 맥주도 4개 묶음 가격이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0원 비싸집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이스크림 항상 사놓기도 하고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오른다고 하니까 덜 사 먹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편의점 업계는 올 초부터 빈과 업계가 납품 가격을 잇따라 올려 가격 인상 압박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상반기 최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압박 속에 라면과 과자 업계가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상황이라 편의점 등 판매 업체들도 가격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부 편의점은 라면 품목에 하나를 사면 1개나 2개를 더 주는 할인 행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주력 상품을 올려놓고 일부 할인 행사로 물타기 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물가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걸로 보여지고 몇 가지 조금 할인하는 걸로 이제 소비자의 유인책으로 쓰는 부분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면과 과자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식품도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인데 낱개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서민 식품인 라면과 과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결국 정부가 국제 밀 가격 하락 등을 거론하며 라면값 인하를 압박했고 버티던 업체들은 정부가 밀가루 원료 가격까지 낮추도록 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 새우깡은 생산 이후 첫 인하입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 오뚜기와 팔도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빵과 과자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품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후에 품질의 변화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면서 최근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우유 업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가구 업체가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곳곳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가구 거리를 찾는 손님이 줄어 아예 영업을 접은 가게들도 여럿입니다. 내수부진의 건설 경기 악화로 이사 수요가 줄며 가구를 사려는 발길도 뚝 끊긴 겁니다. 이제 원자재 값도 오르고 또 이제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침체 상태니까 또 이사하는 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그 타격이 심하다고 봐요. 이곳 가구 골목에는 약 40여 곳의 매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판매를 위해 고객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조업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전국 제조업체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91을 기록해 올 2분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목재 종이와 섬유 의류, 가구 업종들이 특히 낮았고 상승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화장품 업종도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가와 고용 지수를 근거로 들며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른 겁니다. 실제로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정부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보다 낮출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소 1-2년간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에는 계속 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수출이 나아질 거란 막연한 기대보다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업들은 주문했습니다. 육아와 청소 같은 집안일 부담이 여성의 경우 84세까지 계속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집안일 기간은 31세부터 47세까지 16년이지만 여성의 경우 25세부터 84세까지 무려 59년으로 4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남녀 모두 38세에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컸는데 이 시기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7배 넘게 집안일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폭이 선진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부채 비율이 1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은 부채 비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더 큰 재정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9월부터 캠페인을 하지만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소비까지 얼어붙으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공급 물가라든가 원가가 제일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모아봐야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장사가 다 인건비 싸움이니까 결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8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신용등급이 나빠도 대출이 가능한 비은행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이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은 0.37%인 반면 비은행권은 2.52%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9월 말부터 종료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곧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연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금융 지원을 더 늘리는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